네, 오늘 장 이제 2분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오름세를 나타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출발 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다소 좀 해외 증시 대비로 미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 대비로는 0.34%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2638.34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요. 어제 11포인트 정도 내줬는데 오늘 장 일정 부분 어제 음봉을 만회하는 양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은 어제 오늘 일단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플러스권. 이제는 정말 900선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네요. 890선 딱 맞춰놓으면서 오늘 장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전거래 대비로는 0.59%, 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코스닥 지수 900선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대비로는 어제도 코스닥이 조금 더 나았었는데요. 이런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종목은 또 몇 개의 키워드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 방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운전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소금 관련된 종목 그리고 또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육개 관련된 종목 이쪽으로 음식료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기대가 상당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그리고 어제 움직였던 종목이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할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군들 내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지 이 부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요 일정보다는 오늘 사명 변경하는 업체가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오늘부터는 한화오션으로 검색을 하셔야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 변경되는 부분들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네, 간밤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동반해서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로는 0.5%가량 상승하면서 2642포인트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역시 일제히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 0.69% 강세 출발하면서 891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하면서 기관의 매도세를 방어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흐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0.52% 오름세로 점차 탄력을 높여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 역시 동반해서 0.6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출발하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순매수로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보이는 가운데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5%가량 오름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상승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군들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SK하이닉스가 2.5%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1.2%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셀업체들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만이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삼성 SDI는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오늘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일제히 0.5%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도 0.1%에서 0.6%대 오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인터넷 플랫폼주들 어제장에서도 개장 출발 상황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가 0.6% 이상의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또 카카오 역시 0.5%대 강세 움직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 JYP엔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면서 강세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 LNF 일제히 상승 움직임 이어가면서 오늘까지 연속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2.4% 가까이 탄력을 키우고 있고요. LNF,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JYP엔터가 0.8%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SM은 0.3%대 빨간불 켜면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제약이 0.6% 오르면서 82,400원 구간 찍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모두 0.5% 이상의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시장 좋고요. 0.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좀 키워드 보겠습니다. 음식료 쪽 연속성 나오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는 차량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쪽 괜찮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쪽 좋습니다. 후공정 쪽의 패키징 쪽 TSMC에서 애플의 요청으로 인해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설비를 조금 더 확대한다라는 보도가 나타났었고요. 국내에서도 이 패키징 관련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움직임이 4대강 종목이 예전에 묶어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뉴스라든지 조금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특수건설, 이화공영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은 나오는데 아직 뉴스가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쪽 먼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특징 좀 짚어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오늘도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관련 키워드들이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제 오전에 일본 쪽에서 설비 시운전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반대 움직임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민들이 어제 오후에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방류 전 사재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오늘까지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금주, 육개주로 이런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먼저 관련주로는 보라TR, 샘표, 대상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까지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육개주 가운데서는 마니커 F&G 종목군들 오늘장 추가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오염수 키워드 중심으로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식음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선별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오르는데 이제는 슬슬 빠져나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인상가 이런 거 종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인상가도 있고 육개도 오늘 오르니까요. 두루두루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신송홀딩스 인상가는 네. 오늘 거래가 되고 있나요? 인상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과열 종목이라서 과열 주의 종목이기는 한데 바로는 안 되고. 네. 네. 일단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시나리오 매매는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그랬는데 좀 미리 좀 움직이고 있어요. 여름철 수혜주기는 맞긴 맞는데 일단은 이걸 저는 이런 쪽을 그냥 어떻게 본다면 그냥 계절성 테마 이런 쪽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저는 일단은 좀 홀딩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육개, 수산 그리고 소금 이쪽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보세요? 수산 쪽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걸 미리 사재기한다 그건 좀 너무 네.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인상가라든가 이제 소금 관련주들 요즘 소금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같이 어느 정도 연관성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차트상으로는 홀딩을 해야 되는 관점이고요. 네. 신규 매수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음식료 쪽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그대로 좀 드러내 주시네요. 요즘 계속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데 최현지 전문가 또 이렇게
의견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도 따라가기 힘드시니까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육계 쪽은 만약에 이 계절성 플레이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이네요. 그리고 점차 강해지고 있는 쪽이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쪽입니다. 현재 텔레칩스가 1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강세 흐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차량용 반도체 쪽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쪽도 시세가 한 5% 이상 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두산 테스나는 현재는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차량용 반도체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넥스트 칩도 좋습니다. 이 종목 10%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넥스트 칩을 얼마 전에 추천주를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닙니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차량용 반도체 오늘 다들 괜찮은데 텔레칩스라든가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넥스트 칩, 그다음에 해성 DS까지 한번 잠시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이쪽도 강세. 2%. 요즘에 뭐 차량용 반도체 조금 어떻게 보면 관심권에서 좀 멀어졌지만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일단 뭐 전기차 쪽이 이쪽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쓰임새는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이런 해성 DS까지 칩셋 미디어, 넥스트 칩, 텔레칩스 계속적인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제일 잘 나오고 있는 칩셋 미디어가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좋습니다. 어제 저스템이 또 그제였네요. 강세 움직임 나타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현재는 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2만 원 선 위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또 HPSP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면서 이 시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우상향 패턴 만들어내면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어느덧 와 있습니다. HPSP도 3.6%대 그리고 ISC도 ISC 신고가 쓰네요. ISC 57,000원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썼고요. 그리고 아비코전자라든지 반도체주들 아비코전자 지금 신고가네요. 이쪽도 봐주세요.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강세는 미국발 훈풍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를 일단은 수입 제한 조치를 좀 유예한다는 한 만큼 미국 상무부가 밝힌 만큼 우리는 국내 업체에 좀 수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개별적으로 ISC는 더 강세가 나타나는 거는 SKC 그룹에서 결국에는 인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주식들은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2차 전지만으로는 우리나라 증시도 힘들고 미국 증시도 지금 반도체 주식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단독 선두로 지금 나서나요? 현재 주가가 거의 4%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 9천 원 터치하면서 SK 하이닉스도 50주 신고가를 쓴 상황이고요. 거래대금 상으로 봤을 때 오늘장의 거래대금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1위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화학 분할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고 두 번째로 SK 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많은데 지금 1,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현재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형님들이 나섭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돋보이는 강세 흐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미국 증시 훈풍인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전고점 뚫고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모습. 최근에 증권사들이 목표가 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하이닉스는 지금 적자래도 여전히 향후에 업턴이 반도체 업황이 업턴이 되면은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성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조금 이제 가격적으로 12만 원 정도 지금 와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같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쪽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만큼 계속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이런 상승 움직임이 단기에 쉬었으니 상승 움직임이 재개되기보다는 조금 올랐다가 매물 소화 과정이 조만간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그게 아니라 지수가 꺾여야지 될 건데 뭐 지수 당분간 꺾일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추가적으로 뭐 한 7월 초 중순까지도 조금 랠리가 더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오른다면은 빠져도 많이 안 빠지겠죠. 뭐 기간 전형 형태로 지금 나타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쭉쭉 좀 잘 갈 거다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 7월 초 정도까지는 이변이 없다면 양호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수 전반에 충격이 있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 속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었잖아요. 이 시간에도 그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장 초반보다 후반에 많이 밀려가지고 계속해서 좀 우려를 하셨을 텐데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3% 밀렸고 오늘 1% 정도의 반등 움직임 띄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보다 어제 G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죠. 오늘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아모레 G 오늘 장에서 1% 정도의 반등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어제 7% 크게 밀렸기 때문에 낙폭을 만회하지를 못합니다. GKL은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 그리고 한중 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있어서 이쪽은 뭐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재명 대표랑 중국 대사 중국 대사랑 뭐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갑자기 이게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는 뭐 이런 악재는 오히려 사야 되지 않나. 점진적으로 주가 회복할 것이다.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제 파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좀 들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다음으로는 간밤에 유가 크게 빠졌습니다. 4% 정도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정유주들은 뭐 요즘 여러 가지 그 색깔이 뭐 SK 이노베이션도 2차전지 정유 뭐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별로 반응이 없고요. 항공주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유 가격도 떨어질 텐데 진에어가 2.4% 정도의 오름세고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이쪽으로 모두 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장 초반에 3% 넘게 올랐는데 지금은 2%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는데요. 유가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유가가 4% 넘게 간밤에 이제 WTI 기준으로 떨어졌고 최근에 환율 시장도 완연히 워낙 강세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항공주들은 당연히 좋죠. 뭐 지금 유가 떨어지면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면은 비행기를 리스로 이제 달러 베이스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당연히 또 해외 여행객들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악의 로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뭐 좋은 것만 이제 반영할 것만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뭐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진 거는 있습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들 말고 LCC 기준으로 저는 충분히 지금 다 바닥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진에어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결국에는 여기서가 어느 정도 저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 이슈가 나타나면서 조금 더 밀렸거든요. 이 정도 밀린 거야. 뭐 한 2%, 3% 더 밀린 거는 이 점 감내하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 상당 부분 저는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기아차그룹이 다 강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룹주 내에서 무거운 현대글로비스가 5%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내에서도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탄력적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쪽은 요즘에 이슈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 오늘 유난히 강해가지고 이쪽 좀 분석해 주세요. 뉴스는 없나요 일단? 네, 지금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네. 다른 잠시만요. 현대 계열사들 한번 볼게요. 네. 계열사들 주가는 다소 좀 미진한 상황인데 유가에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현대 기아차 그룹 중에서 최근 들어서 자본 리쇼어링 한다고 이 부분이 좀 기사가 가장 많이 됐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은 뭐 오르는 거는 좀 맞다라고 유가랑은 상관이 없고 유가랑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좀 큰 폭으로 급락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유가하고 그런 쪽에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홀딩이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열사 가운데서도 현대글로비스 가장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사이에도 거래 동반하면서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 리쇼어링 기사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본 리쇼어링이란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건데 여기에서 기사 보시면 계열사별로 어디 얼마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하고요, 현대트랜시스 두 계열사 합해서 한 3천억 원 정도 돼서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일단 오늘 장에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혹은 장 마치고 나서라든지 장중에도 기사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 오늘 또 2차 전지는 잠잠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12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좀 쉬는 건가요? 테슬라 이제 12일 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맞아요. 빠질 거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미리 좀 우리나라 주식도 뭐 먼저 선반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2차 전지 주식들 뭐 반도체 주식 강하면은 2차 전지 주식은 좀 하루 쉬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저는 2차 전지 주식들이 가령 정고점 탈환한다던가 그러면은 또 비싸 보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지수도 코스닥 지수 정고점 아직 탈환 못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빠지면은 사는 거는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유럽에 암흑계 진행되고 있고 앞서서 뭐 아스코라든지 AACR 있을 때도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쪽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은 아쉬우실 텐데 오늘장 한미약품이 일단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개별 호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미약품에서 지방 간암에 대한 치료제 후보 물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라는 소식이 오늘의 재료입니다. 현재는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그동안 퍼포먼스가 괜찮았네요. 지금 직전 고점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뭐 한올바이오 이쪽으로도 괜찮고 코스닥 쪽에서 메타바이오메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10%가량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썼고요. 어제도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각계전투 양상이 나타나면서 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 한미약품 좀 좋게 설명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 저는 지금 현재 한미약품만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괜찮게는 보고 있는데 조금 무거워가지고 한미약품 개별 이슈가 저는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 NASH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FDA 긴급 승인 지금 신청했다 그런 거 소식 때문에 강세인데 추가적으로 평택 공장에서 비만 치료제 CMO 위탁 생산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소식이 앞으로 나올 게 좀 많아가지고 한미약품 계속적으로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같이 움직이기는 좀 힘들고 저는 개별적으로 좀 이슈 있는 것들 위주로 움직이고 조금 매기가 좀 퍼져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어제 이제 SK바이오팜이 조금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괜찮은 오늘도 강해요. SK바이오. 그래요? 맞죠. 예. 네. 보니까 그렇고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대형 제약사들을 위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속성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요? 저는 연속성이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신약은 또 신약대로 따로 움직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런 뭐 대형 제약사들 바이오 주식들은 몇몇 업체들이 끌어주면은 나머지 주식들도 좀 같이 강하지 않겠나. 올해는 뭐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밀릴 위험은 저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약간은 사이즈가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 드론 관련된 부분도 보겠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쪽인데요. 현재 제이시언 시스템 이 종목이 강세 흐름으로 한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버프로도 현재 4% 정도의 상승세고요. 보통은 이 UAM 하면은 네온테크라든지 베셀 먼저 보셨을 텐데 오늘은 후발주자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현대차 그룹의 리쇼어링이 한 번 더 떠오르게 됩니다. 외부의
외국에서 이 벌어온 돈을 국내로 들여와서 이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현대기아차 그룹 쪽에서 앞으로 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UAM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이쪽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어제 UAM 관련주 중에서 베셀이 먼저 움직였고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는 것 같고요. JCN 시스템하고 오늘 이런 쪽이 후발주자로 좀 움직이는데 UAM 테마는 뭐 새로 나온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려는 측도 많고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 뭐 실적을 안 받쳐주니까 저는 좀 테마로 접근해서 치고 빠지기 전략, 단타로 좀 그런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실적 관련해서는 올해는 결국엔 뭐 실적 베이스가 좀 더 우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테마로 한 번씩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모멘텀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특수건설 이화공영이 강하길래 정말 옛날 옛적에 있었던 테마 바로 4대강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가 있네요. 이쪽은 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과 관련된 수혜주들입니다. 정책 모멘텀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와 서울시가 지상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 일대를 이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화를 추진한다라는 내용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행된다면은 45조 규모의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수건설 보겠습니다. 장 초반 18% 정도까지 급등했다가 윗골이 빠르게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화공영은 1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지질 보겠습니다. 현재 동아지질도 5% 정도의 상승권인데 캔들이 대체적으로 윗골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철도 쪽으로는 대호 AL, 대하TI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대호 AL도 장 초반에는 한 4% 정도 오르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약간 달린 플러스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시세는 먼저 움직임 나오고요. 이럴 때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대호 AL이라든가 이화공영 이런 거는 지금 아직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늘 상승사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르면은 오른 것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같은 테마라도 먼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대호 AL이라든가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은 만큼 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많이 오르면은 저는 매도. 많이 오르면 일단은 시세가 좀 이제 박스권에서 탈출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면은 그냥 홀딩.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월가에서도 S&P 500과 나스닥의 올해 이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몇몇의 IB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잘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장 팁 어떻게 주실까요? 계속 이제 긍정적인 입장 유지는 하고 있고요. 강세장이 조금 더 아까도 얘기했듯이 7월 초나 7월 중순 정도까지 계속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더라도 급등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들어서는 한 하루 사고 한 2, 3일 쉬고 하루 사고 2, 3일 쉬고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지금 외인들이 그렇게 이제 추세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꺾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외인들은 어느 정도 일정 좀 파는 것에 좀 주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판다고 해서 추세가 꺾인다거나 바로 그러지는 않으니까 일단 계속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외인들이 과거에도 보면은 2,900 넘어가고 3,000 가까이 왔을 때는 그런 패턴 움직임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조금 더 가지만 3,300까지 갔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은 좀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인들은 바닥권에서 사더라도 지수 금방 안 돌아서듯이 고점에서 팔더라도 바로 안 꺾입니다. 그건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꽤 큰 폭의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 움직임 어떤 식으로 또 변해가고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트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80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 초반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환율이 1280원 초반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환율 전일 종가 대비 5원 30전 하락한 1283원에 출발을 했고요. 현재도 1283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 연준의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09% 상승한 103.65에 거래가 됐고요. 하지만 여기에 환율은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원 1개월물이 1282원 75전에 추정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15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288원 30전 대비로는 약 3원 40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여기에 환율의 하락을 이끈 것은 역시 뉴욕 연은의 단기 기대 인플레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밤에 나온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미 연준의 6월 금리 동결론에 보다 힘을 실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 중앙값이 지난달에 4.1%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큰 폭 하락이었고요. 2021년 5월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됐고요.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이 오는 13일, 14일 FOMC 정례회의 때 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MA Fed 워치에 따르면 FFR, 즉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79.1%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상승한 그런 수치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및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갑에 1280원 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달러 환율 예상 밴드 알려주세요. 네, 오늘 환율은 1280원 초중반 선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80원에서 1287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80원은 그런데 단번에 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한 달여 동안에 50원 정도 하락한 레벨이기 때문에 레벨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6월에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7월에 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또 전망도 우세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280원 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환율 1270원대 진입까지는 너무 욕심이고요. 지금 1280원대에서의 움직임 오늘 장중에 이어질 거다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FOMC 결과에 따라서 6월이 동결하더라도 7월에 매파적인 스탠스가 다시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감도 염두에 두고 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런 조언 나왔습니다. 아레스트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